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몇 페이지지요? 응? 몇 페이지? 312? 아, 중개 실무 아닌가? 중개 실무, 그 370이 중개 실무 하면 되니까 중개 실무, 그죠? 맞아요. 중개 실무. 자, 오늘 중개 실무 파트는 중개 실무 파트, 그죠? 자, 차한차의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은 중개 실무 파트야. 누나 봐, 주간 오셨는겨? 야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차 사고 사면 아이가?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그죠? 자, 봅시다. 중개 실무. 차근차근. 우리 과목은, 그죠? 잔차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그죠? 공인중개사 법률 파트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파트, 그리고 중개 실무, 그죠? 요래 우리가 챕터가 크게 3개로 나뉘어집니다. 중개 실무, 그죠? 그리고 공인사 법률 파트는 굳이 따지면 뭐 26개에서 27개, 여기 한 4개에서 5개, 여기 한 7개에서 9개, 우리 이래 통상 보는데, 최근에는 중개 실무가 최근 한 3, 4년 동안은 계속 5문항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2개가 35개 정도 때려봅니까? 그러니까 법령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뭐 아직 국토부의 가이드는 요 2개 파트를 합해가지고 70%, 그죠? 요걸 우리가 30%, 원래 시험은 그래 출제하게 돼 있어, 원래는, 그죠? 그럼 결국 이게 한 9문항 정도, 8, 9문항 정도는 꾸준히 나와줘야 돼요. 10문항 정도 내외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 한 3년 정도 트렌드는 5문항, 그것도 8, 9문이다 5문항씩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5문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5문항 정도가 고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주의보 상위보 하나씩, 경공매 하나, 입찰 대리 하나, 작성실무 하나, 공부할 거 없습니다. 지금 10분만 이론 강의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방대한 양을 우리가 또 3시간 동안 투자를 다 하느냐? 투자 다 해도 없니까? 100% 커버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상 말은 말이지만 중개 실무는 문제만 풀어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관계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양이 책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을 두께를 잡아놨는데 안 보면 여러분들이 책 사는 돈 아깝다 싶어가지고 보긴 봅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례 중심으로 실무 골격만 잡아주시고, 그죠? 결국 뭡니까? 이론을 빙자한 사례를 시험 치는 거니까 하긴 다 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골격을 잡으시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사례를 접목시키면 됩니다. 그죠? 그 창체. 오늘 주 테마는 제가 잡아 드릴게요. 자, 우리 중개 실무 파트입니다. 중개 실무, 그죠? 잘 봐요. 중개 실무야, 중개 실무 파트는 우리가 수록된 편제가 총칙, 그죠? 총칙, 그리고 자격증제, 총칙, 그리고 뭐다? 대상물에, 그죠? 대상물에 조사 확인, 그리고 거래계약 체결하고 작성 실무, 그리고 개별법에 대한 실무, 그리고 경공매, 그리고 입찰 대리입니다. 여기 우리 실무 파트에 수록된 내용들입니다. 굳이 따지면 한 문항에 시험 안 나와요. 맞는 지 10년 넘어서 안 나옵니다. 여기에 3문항에서 한 4문항 정도, 여기 하나 정도, 여기서 한 하나에만 둘,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만 둘, 그리고 입찰 대리 하나. 이게 우리 시험의 출제의 99%입니다. 그 일을 지켜나갑니다. 그럼 결국 뭐가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11개인데 여기서 다 빼보고 한 7, 8문항 정도는 매년 출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 하나씩 그러면 보면은 총칙은 진짜 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남아더라도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중개 계약에 관계되는 거. 지금 바로 해도 5분 만에 끝납니다. 뭐 양은 좀 있어도 여기 교재 370페이지부터 있는 그거 아이가 그죠? 중개 계약에 관계되는 거 뭡니까? 중개 계약의 뭐 법적 성격이라든지 공부할 거 없으면 적기만 적어드릴게. 책 보고 줄만 치면 되면 정도입니다.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나옵니다. 그때 가볍게 스쳐 지나가도 전혀 여러분들이 무리 없는 파트.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 중개계약이 뭐다? 뭐 서면화, 뭐 유형화의 기능, 그죠? 서면화, 유형화의 뭐다? 기능, 그죠? 중개계약이 뭐다? 종료되는 사례, 중개계약의 뭐다? 종류, 여러분 또는 뭐다? 유형이야 말이야. 굳이 기적이 일라면 시험 나올 만한 건 이겁니다. 이거. 중개계약의 종류 또는 유형이에요. 유형 그죠? 즉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공동 중개계약, 순가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그 각 계약의 특징, 장단점이잖아. 장단점 그거 문제 풀 때 해도 충분히 커버하니까 언급도 할 필요 없습니다. 책에 좀 일단 뭐 줄만 슬쩍 스치듯이 하면 되고 이거니 끝나고. 우리 시험의 테마는 이겁니다. 우리 결국 우리 실무는 이 두 개 파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대상물의 조사 확인하고 경공매학 입찰된 이거는 제가 작은 낱낱이 깨알같이 밟아줍니다. 이거는 자 오늘 완전 아침에 경비 씨한테 괜히 부딪혀 근무 가지고 사람이 도둑질을 뭐 하는가 봐 그죠? 차 되는데 쓱 오시는 기라 여기서 왜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안 내렸다. 안 내려 가시는 길 안 가서 다행히 싶어가지고 전화통화 한참 하면서 한 4, 5분 시간 끌었다. 그렇게 다시 종이 들고 오시는 길 와가지고 문 열고 뺏겨 갈게 내 가대 가지고 잡혀가지고 저 뒤에 불러가지고 대고 도망. 야 사람 도둑질 뭐 하겠더니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알비다 하게 막 얼굴이 확 따라오더라 하게 그지. 쓱 말도 안 해. 쓱 들고 오대. 붙이려고 혼자. 아이고 갈게요 하면서 못 보다 그지. 그러니까 저 그다음 불러 거기까지 와가지고 붙이고 가시는 거 아이가. 그 붙이는 관계 없는데 이 아파트는 작년에 내가 이번 4년째가 3년째가 입었잖아 그죠. 그런데 보다 다른 데는 막 살짝 붙이잖아. 이건 안 나. 막 그때 갖다 발라뿐다 전에. 세차 해야 돼요. 세차 하면 되는데 그것도 막 하루 종일 남사스럽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이런 주차 조건이 좋은데 좀 놔두면 될긴데 뭐 자주 안 합니다. 사람 좋아요. 이 서민 아파트 참 좋아요. 그죠? 자주 안 하는데 고급 아파트면 이렇게 진입도 뭐 하면 차당이 다 돼가지고 이거 운 좋은 겁니다. 그죠? 뭐 보통 아파트 엔간하면 지금 차당이 다 달아프잖아. 들어가지도 뭐 합니다. 그지? 어쨌든 이런 그래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죠? 자 대상물의 조사하기입니다. 이 올 중심을 이걸 하는 게 말 그대로 이겁니다. 여기가 유라법학원 아니냐 그죠? 유라법학원이 중개 대상물이잖아. 법령 파트는 뭐다? 대상물의 확인하고 설명이었다면은 실무 파트는 뭐다? 대상물의 조사 확인 파트예요. 조사 확인 파트. 그러니까 이 물건을 조사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느냐?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거는 지금 골격만 잡고 물건의 권리관계. 지금 실무 전체를 한번 통으로 잡아주겠다 이 말이야. 속도 이 내용만 들어도 50%는 끝나요.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물건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물건의 뭐예요?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야. 요거 하나 요래 본다. 예를 들 말이야.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뭐다? 뭡니까? 뭐 토지하고 건축 올리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합니다. 공법상 농지법은 뭐 3월이나 하든지 농지법은 여러분 공법 배우잖아.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크게는 안 다릅니다만은 그다음에 또 내가 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농지법도 터치해 드리겠어요. 농지법하고 뭐 농지 임대차 정도는 우리가 뭐 좀 손은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뭐예요? 우리가 뭐 토지하고 우리가 건축물에 그죠? 토지하고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이 있을까요? 소재지, 지목, 면적, 지형, 경계, 지세. 이건 별도 필기해 드립니다. 일단 전체 한번 골격만 잡는 거예요. 권리관계는 뭐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등기부상을 확인되는 권리와 등기부상 확인 안 되는 권리 있잖아. 등기부상 확인되는 권리는 우린 공시에 관한 사항, 공시가 하고 있단 말이니까 그냥 공시하고 있으니까 그건 공시법이 별도 있습니다. 그건 공시법 배우고 우리 등기하지 않는 사항의 실무에서 시험 나올 건 우리는 뭡니까? 분묘기지권하고 뭐 자연장지 조성 그죠? 장사법 그죠? 요거 한 문항 던집니다. 이 분묘기지권하고 우리가 수업하는 게
토지하고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 수업하고 분묘기지권하고 자연장지하고 장사법 이거 수업합니다. 오늘 이걸 합니다. 두 개는 다 한다 이 말이야. 공법상 이용은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공법상보다 거래 규제 관한 사항 우리는 뭐다? 농지법, 그죠? 농지취득 자격 증명호 있잖아. 농지법에서 우리가 한 문항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물건에 보니까 기본 권리 공법적인 사항에서 한 많이 나오면 세 문항, 작게 나오면 두 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뭐 먼저 그죠? 여기서 하고 여기 나오고 그러고 플러스 뭐다? 우리가 작성 실무가 나온다 이 말이야. 플러스 작성 실무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 작성 실무가 문제 유형이 제가 좀 전문가입니다. 한 두 문항 정도 플러스 알파 출제됩니다. 두 문항 정도. 그럼 작성 실무에 시험 나온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요겁니다. 양식 보면서 수업해야 됩니다. 이건 3월이나 5월 하겠지만 내외부 시설 및 상태란에 기재가 되는 게 뭔지, 그죠? 입지 조건란에 기재가 되는 게 뭔지, 환경 조건란에 기재가 되는 게 뭔지 요거 관계되는 거죠. 양식 보면 나오잖아. 와. 내외부 시설 및 상태란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뭐 이런 거 기재되는 게 뭔지. 그리고 입지 조건은 뭐잖아.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그거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 그러니까 요 안에는 뭐가 기재가 되냐. 그럼 금방 도로, 대중교통은 입지 조건인데 뭐 도로, 대중교통은 내외부 시설 및 상태란에 기재한다. 그건 틀리겠지. 그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좀 나중에 다 합니다. 그런 식 정도. 그리고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하고 계공의 기본 확인 사항하고 그죠? 계공의 기본 확인 사항하고 잘 들어놔요. 계공의 기본 확인 사항하고 계공의 세부 확인 사항. 요건 1번부터 8번까지고 요건 9번부터 뭐다? 12번까지입니다. 이걸 시험에 잘 냅니다. 계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 해당되는 게 양식법만 다 나옵니다. 자, 좀 궁금해하면 이걸 한번 양식도 바로 볼까 그러면. 이런 말이다 이 말이야. 뒤에 양식 갖다 놨지. 법령의 양식 갖다 놨는 말이다. 법령에 한 피봐요. 법령의 양식이 있을 거야. 교재 165페이지 한 피 봐봐. 교재 165페이지 피 보시면 그죠? 거기 나오잖아, 그죠? 거기 봐봐. 물건의 챕터 1이 계공의 기본 확인 사항 아이가 맞지? 그죠? 1번 8번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듣기 봐봐요. 166페이지. 그 9번 실제 권리관계 있잖아. 그 위에가 뭐고? 거기서부터 계공의 세부 확인 사항 1타 말이야. 그만 결국 계공의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되는 게 뭔지, 그죠? 계공의 세부 확인 사항에 기재가 되는 게 뭔지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다. 결국 실제 이 말이지. 실제 권리는 계공의 세부 확인 사항 아닌가? 근데 실제 권리는 계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 한번 틀다. 예를 들어 그 말이다 이 말이야. 뭐만 알겠지? 그런 인식이란 말이야. 그런 거 유형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법령 만만하게 보지 말아요. 공부 여러분들이 뭐 가볍게 그냥 이래 뭐 쉬어가는 코너 빵점 나와요. 빵점 나와 잘못하면 정신 빠차려야 돼요. 누가 법령을 함부로 무시하는지 그지? 큰일 나요. 그러고 막 아까 켰는 게 뭐고 우리가 아까 뭐 보면은 9번 10번 한 봐봐. 거기 봐는 166페이지 10번 한 보면 뭐 나오노? 내외부 시설 및 상태는 뭐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관리, 성강기, 배수, 거박 시설물이고 우리가 뭡니까? 10번, 11번, 12번 환경 조건은 뭐고? 일조, 소음, 진동 아이가. 그거 빼가셔가지고 165페이지 보시면은 입지 조건은 뭐고? 나오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 안에는 이게 기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입지 조건 안에 그러니까 수도, 전기, 가스 하면 틀리겠지. 예를 들면 말이야. 이해되지? 입지 조건 안에는 도로나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그런 기재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방법 알겠지? 나중에 나 찍어주겠어. 방법 해줄게요. 자, 문제 유형 그런 거죠. 그러고 뭐다 우리가 주거용 있잖아. 그 페이지 펴놔보 있어. 주거용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뭐다? 13가지의 모든 사항을 기재 다 합니다. 그런데 비주거나 토지나 임목이나 강업재단이나 공장재단 그죠? 이거는 뭐다? 기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잖아. 그럼 이 말하니까 지금 주거용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잖아. 이건 지금 13번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다 기재, 맞지? 다 기재잖아.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만 피봐요. 169페이지 피봐도 거기 보면은 비주거용 하니까 맞지? 비주거용 그자 맞지? 그러고 172페이지가 토지잖아. 172페이지가 토지. 그리고 175페이지가 임목이나 강업재단, 공장, 재단이잖아. 그자 맞지? 이 말이요. 고개를 드시고 주거용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13가지 사항이 기재가 다 되는데 비주거나 토지나 임목은 그 중에 기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재가 안 되는 사항이. 뭐 먼저 대표적인 예를 볼까? 비주거에 보시면은 예를 들면 비주거에 보시면 뭐다 160 주거부터 먼저 볼까? 주거항에 보면은 160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뭡니까? 166페이지 피봐. 166페이지 보면은 덤비지 말고 찬찬히 하락하면 욕심내지 말고 딱 하락한 거 뭐 공부 안 해도 관계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맛만 보는 거예요. 166페이지 보면 거기 11번에 뭐 나옵니까? 166페이지 11번에 그 뭐 나와요? 백면 및 도배 상태 나오잖아. 주거용은 맞지? 그런데 171페이지 피봐요. 170페이지 비주거용은 뭐고? 상가잖아. 상가는 벽면 상태는 기재하지 맞지? 12번 보면 그자 그 도배 상태 기재는 안 하잖아. 이런 식이다 이 말이야. 공부 어려워요. 이거는 공부하면 다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엑셀로 하나 양식 땡겨가지고 보여줄게요. 그 도표보면 쉽게 본다 이 말. 이런 식의 유형이다 이 말이야. 주거용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13가지 다 기재잖아. 근데 비주거나 토지나 임목은 그 중에 기재가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속된 말 토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나 없나? 없지. 그러면 내외부 시설 및 상태란 자체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볼래? 보시면은 토지 같은 거 한번 봐봐요. 172페이지 눈 씻고 봐도 그자 172페이지 눈 씻고 봐도 내외부 시설 및 상태란 없을 거야. 토지는 맞잖아. 건물이 있어야 뭐 수도 전기 허공에 물 특가 돼.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 참고 삼아 알아두면 이게 문제 유형 케이스야. 알겠지? 그자 그런 식이다. 나중에 그 엑셀 양식 하나 서식 내주겠고 보면 눈에 쏙쏙쏙 보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모르지만 다 해결되어 놨어요. 그러고 마지막이 뭐다? 우리가 서식 보면서 그자 서식 보면서 뭐다? 작성 실무 그자 뭐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지구 단위 계획은 뭐를 기재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거 서식 보면서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이 4개 중에 그자 이 4개 중에 많이 나오면 3문항 4문항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 2문항 정도 플러스 알파다. 그래서 우리 실무는 뭐다? 4-5문항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룰을 지키면 실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실무가. 오케이? 이러면 큰 틀 알겠죠? 요거고. 그리고 거래계약 체결하고 작성 실무는 뭐 9가지 필수 기재사항 있잖아. 그자? 그런 건 이거는 문제풀이에서 커버하는 경우 잘 안 나옵니다. 이거 고려 보시고. 개별법에 대한 실무가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거민계약 있죠. 거민계약하고 실명법 들어봤지? 실명법. 그리고 뭐다? 주임법하고 상임법. 그죠? 이겁니다. 이거는 뭐다? 각각 완완 내든지 하면 토탈에 한 문항 꼭 나옵니다.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실명법도 뭐 한 10년 거치 한번 나오는데 이거 문제풀이 한번 나오면 슬쩍 보든지 하지. 그죠? 그런 정도. 거민계약은 시험으로 잘 안 나옵니다. 왜? 실거래가 제도 도입됐기 때문에 거민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실무적인.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중심으로. 이것도 내가 3월이나 아니면 5월에 한 번은 잡아드리겠습니다. 제 자료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어요. 민법을 잘 배우시겠지만 잡아주겠어요. 이것은 많이 나오면 2문 하면 하나 정도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경공매 이거는 본강사의 아성입니다. 이거는 오늘 실전 경공매가 이거다. 작은 낱낱이 깨알같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잡아주는 게 경공매. 나만을 위한 파트입니다. 이건 나만을 위한 파트. 깔끔하게 많이 나오면 좋은데 한 문항 하면 2만 나옵니다. 입찰대리 이거는 양이 좀 되는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한번 100%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한 6월 말이라든지 마지막에 요약집에서 뭐다 한번 찍어주기 10몇 개 있습니다. 나오는 그거만 하면 됩니다. 공부 다 하려면 양 빡십니다. 손도 될 필요 없습니다. 한 문항 나오긴 나오는데 그 정도 커버하고 나올 거 그냥 12개 찍어줄게. 딱 지문 몇 개 있어요. 이거 딱 나올 거. 그러고 문제풀이에서 커버하기 맞지. 공부하려면 진짜 손도 못 댑니다. 고려하시면 맞아요. 이래가지고 실무는 가볍게 끝납니다.
이래도 했는데도 당일날은 좀 한 8, 9개 나와주면 좋은데 현재는 5개씩 나왔다 하니까 안타깝습니다만은 5개 나온다 하면 이겁니다. 경공매 하나, 이거 하나 고정입니다. 주임법 상위법 하나 고정이고, 그리고 이 조사하긴 작성실만 하나 정도, 그래서 끝입니다. 그러면 뭐 소문 수는데 그것도 그래 뭐 안 나올 수 있잖아. 일단 실무는 8, 9문항 정도 우리가 항상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지? 그런 식으로 보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하나 요 순서들마다 우리가 오늘 뭡니까 순서 그대로 지금 하나 땡긴단 말이에요. 그 땡기는데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게 오늘 뭡니까 지금 1교시부터 한 2교시 정도 중간까지가 이거 합니다. 요거하고 요걸 합니다. 요거. 그럼 이것이 중간부터 해가 마지막 시간까지 갖다 붙는 게 경공매 되면 경공매 자료 있죠. 이걸로 경공매를 갖다 붙고 샷아웃 되겠다 이 말이에요. 3월달에 뭐다 농지법 가볍게 하든지 이런 정도 주임법 상위법 하고 경공매 다시 한번 더 돌립니다. 경공매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됐지? 별거 없지? 그래 보시고 지우기 이제 아깝대. 자, 그럼 우리가 봅시다. 실무를 가볍게 전체 골격을 잡았으니까 보시고, 그럼 우리 저번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했지, 그자? 그 자료 한번 피봐요. 보면은 우리가 법인은 뭐다 했어? 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하고 법인 인감 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 국토부 물어봤는데 내가 법인 인감 증명 제출하라고 했나? 법인은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만 합니까? 법인 인감 증명서까지 제출하라 했습니까? 제출할, 그러니까 조문은 없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구청에 가면 내락합니다. 그 실무적인 것도 우리는 시험은 조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인감 증명서는 취합부서 일단은 조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조문에는 법인의 인감이 날인데 위임장만 낸다 이 말입니다. 책 보면 나오겠지만도 보시면은 우리 책에는 조문을 뺏긴 하는데 글이 뺏긴 하는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조문 중심인가 맞답니다. 근데 시험에 잘 안 낸답니다. 공무원 하는 말 웃깁니다. 그래 애매한 부분들은 시험에 안 냅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또 취생각이고 일단은 조문대로 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교재에 대리신고에 보시면은 283페이지 그자 283페이지 보시면은 나오죠. 그 283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오지요.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 그자 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만 있지 법인 인감 증명서는 없잖아 그자. 그래서 근데 실무적으로는 가면 단락합니다. 공무원이. 근데 카드라고 하니까나 우리가 뭐 연수 같은 가면은 뭐다 우리가 지침에서는 그 법인 인감 증명서를 첨부받고 법인 대리임을 확인해줘라 나오는데 우리 중개법 그 거래신고 등의 법률 조문에는 없습니다. 뭐 먼저 겠죠. 법인 인감 증명서 일단은 제출 안 하는 걸로 보시고 고려 보시면 돼요. 정정 신청도 전자 신고 됩니다. 했죠. 정정 신청도 전자 신고. 그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있잖아. 그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자기야. 그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정정신고는 뭐다? 전자신고 됩니다. 했죠, 그죠? 정정신고는 전자신고 된다. 고려 보시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현실감 그러니까 조문하고 현장과의 실무는 뭔가 괴리감이 있다 하는 걸 알고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일단 조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가시면 여기 동구청에 가도 당장에 법인의 대리인이 왔다 하면은 법인인감 증명서를 같이 내라 합니다. 조문은 없습니다. 그건 참고 삼아하시고 실무적으로 내는 게 맞아요. 고려 참고하시고 일단 뭐 애매한 부분들은 조문 들어가는 게 맞고 시험에 크게 접근 안 하겠지만도 조심하시고 그죠? 고려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정정 신청도 전자 신고되고 자 고려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오늘 피보이스 그지? 중개 실무 자 370페이지 한번 봐봐요. 370페이지 보시면은 야는 뭐 책 맞으면 그렇습니다. 야는 다 하나 뺏긴 않네 그자. 중개계약의 그냥 성격만 뺏긴 않네 그자. 타이틀만 출시있어. 낙성 분료식 유상 쌍무 위임 유사 그자. 그 민사중개 그리고 계속적계 그냥 5번은 무시해도 관계없습니다. 민사중개계약까지 세부적인 내용 볼 필요도 없습니다. 타이틀만 출시있어. 낙성 분료식 유상 쌍무 그리고 비전형 민사중개계약 370페이지요. 타이틀만 출시시서 낙성 분료식 그죠? 유상 쌍무 비전형 민사중개계약 그죠? 그럼 그게 우리가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입니다.
그 중개계약의 유형은 뭐냐? 일반, 전속, 그 다음에 독점, 공동, 순가인데 이것도 한번 볼락한 볼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향후 문제부터 커버하면 될 것이고, 다음 대상물의 조사 확인 파트로 가겠어요. 대상물의 조사 확인 파트. 그죠? 지금 뭐 대상물의 조사 확인 파트 갑니다. 자, 이제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 파트 가요. 자, 봅시다.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 파트입니다. 그러면 자, 이 율라법화건이 매물시장에 나왔다. 여러분들한테는 뭐다? 이 율라법화건이 뭐예요? 중개해야 되는 대상물이잖아. 그죠? 이거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우리가 실무한다 이 말 아이가. 그죠? 좀 초집중해 가면 끝내자 진짜로. 그건 조사 확인하는 방법에서 출발 안 하겠다. 맞지? 조사 확인하는 뭐다? 방법에서 출발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서류. 그죠? 공부사항을 통해서 조사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의뢰인을 통해서, 그죠?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해 보는 방법, 그죠? 그리고 뭐예요? 현장 답사, 그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해 보는 방법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죠? 공부상을 통한 조사, 의뢰인을 통한 조사, 현장 답사를 통한 조사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겠죠? 공부상을 통한 조사, 의뢰인을 통한 조사, 현장 답사. 이거는 뭐 공부할 거 없잖아, 그죠? 이것도 뭐 기본 의뢰인이 제시하는 공부는 신뢰를 할 뭐 그냥 참고의 자료로 삼지 개공이 별도로 공부를 열라면 끝입니다. 방법이 실무하는 거야. 지금 중개 실무하니까 실무하는 지금 우리가 뭐다 방법을 지금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야. 시험 칠 때 결국 뭐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실무 활동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본다 이 말이야. 그럼 결국 너희들이 실무 활동할 때 내외부 시설 및 상태라는 뭐다 수도 전기를 기재해야 되는데 도로나 대중교통을 기재합니다. 그럼 그거 틀리겠다 이 말이야. 실무를 빙자한 이론을 묻는 것이지. 원래는 실무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알아요? 전국에 30만 명 아니라 사람이 많아 그래. 원래 우리 국가고시에 엔간한 2차는 전부 진짜 면대면 그걸 합니다. 실무는. 이 경매서 있잖아, 그죠? 대전가 갑니다. 가정가족 A, B, C조 다 가지고 실무 다 합니다. 한마 하면서 이거 다 한다 할게네. 전자다에 올라가가지고 간다. 다 하는 거 다 측정합니다. 당도, 농부사 있잖아. 과일 당도 재는 기계 갖다 놓고 다 그 실무 활동 해요. 측정을 그래 한다니까. 유일하게 뭐다 2차에서 그러니까 실무 활동이 실무 있는 과목에서 시험만 이론 치는 건 우리 과목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 자격증 30만 명 어디에 모아놓노?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만약에 이분이 수험번호 10,000번이다. 원래는 이래야 돼. 들어오잖아. 수험번호 10,000번 김행복 씨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당신은 어떻게 실무 활동할 것이냐. 원래 그래야 돼. 원래는. 그럼 이제 미성년자 왔어요. 오면은요. 네 아가 와 계약하러 왔노. 집에 가라. 이렇게 하면 1점 빵점 주겠지. 만약에 10점짜리 치면 말이야. 예를 들면 그죠. 근데 뭐다 미성년자도 뭡니까 실질적으로 법정 대리 동의가 있는 경우라든지 성년 의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서류를 확인한 이후에 뭔가 법정 대리 동의서라든지 혼인입장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면서 뭐다 뭐 사실 성년 의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뭐 그자와의 단독 계약도 가능하고 후에 계약이 완전 유효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9점 정도 주겠지.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미성년자요. 가가 계약하긴 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이다만 측정하는 방법이.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 토지의 면적을 정한 데는 당신은 어떤 공부를 통해 조사 결석하면 면적요. 면적이 뭐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식이다 이 말이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 이론 실무적인 그 사례들을 뭐다 빼입바 종이상 이론적인 사항으로 접목시켜서 묻는 거단 말이야. 머릿속에 그래 접근하란 말이야. 실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럼 뭐단 말입니까? 그 실무 활동하는 방법이 페이퍼 서류를 통해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개공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해보는 방법이 있을 거 아이가. 이거 두 개는 시험에 관계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공부상을 통해서 조사할 때는 이 공부상 이 서류가 서류 그자. 이 서류상을 통해서 조사해 볼 때는 뭐다? 이 물건에 뭐란 말입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 서류를 통해서 조사해 보나 이 말입니다. 맞잖아.
물건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은 뭐다? 어느 서류를 통해서 조사해 보나 이 말입니다. 맞잖아. 물건의 그자 공법상 물건의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어느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냐 이 말입니다. 뭐 뭐냐겠죠?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자,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뭐다?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을까 이가.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좀 이따 바로 수업합니다. 이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해 보는 게 통상적이겠나? 대장을 통해서 조사해 보는 게 통상적이겠나? 당연히 대장이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뭐다? 사실적인 사항 또는 뭐다? 표시에 관한 사항 아이가. 당연히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뭐다?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해 보았다.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해 보았다 이 말입니다. 현재까지 너언차는 거 아니죠? 따라오지요. 차근차근 벌써 완탕, 투탕, 또 재탕 들어가는 거야 벌써. 차근 한번 재탕 한번 떨었잖아, 그죠? 차근차근하니 전체 골격이고 이건 이제 전체 중에서 중자죠, 중자. 소자는 뭐 이 뒤에 이제 토지는 뭐 어떤 기본적인 사항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그건 또 소자 좀 더 이따 하겠다 이 말이야. 대중소 알겠지, 그죠? 대장 기준 보라 따라오지? 오늘 보라 2 안 왔노? 보라돌이 안 왔노? 애 방학. 아, 그러면 여름 말 되면 3월달부터는 전수강생이 난리 나겠네. 왜? 애 학교 아프니까 결석이 덜 하겠네, 그죠? 애 맞다, 그럴 수 있겠다. 맞아. 딴 데 가도 지금 애들이 본방학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때문에 유치원도 지금 막 노는 말이 돼. 학교는 차라리 뭐 그래도 유치원은 아예 맡길 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맞아. 근데 애를 맞아요. 애를 놓고 애를 보는 게 맞아 사실은, 그지? 애는 부모한테 크는 게 맞습니다. 막 돈 때문에 그렇지 한 2살, 3살짜리를 막 영아원이가 유아원이 말고 막 영아 그냥 그런데 보내면 부모 심령도 오죽하겠나마는 참 좀 그 좋다고 안 봐, 그죠? 할매 뭐 차라리 나았지만 또 할매만 또 힘도 없을 수도 있고, 그제 권력이 그죠? 국가가 일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해줘야 돼. 국가가 애를 한 명 넘어 넣겠잖아. 나는 내가 대통령 되면 공약상이거든. 그 허경영보다 더 정확한 내가 그 공법이 뭐냐면은 진짜 그럼 넣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 명이잖아. 고등학교 졸업까지 무상 딱 해줘야 된다. 딱 대학 졸업할 때 딱 무상. 진짜 그래야 됩니다. 안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넣었잖아. 대학 졸업까지 무상 플러스 집을 줘야 됩니다. 아니야. 집을 그러면 공공임대로 말이야. 그 집 소유권 주면 다 팔아 처음 또 그것도 만약에 불협화음 아니가 솔직히 공공임대 줘야 되는 거야. 어차피 사람들 심리는 거 요즘 젊은이들은 좀 그런 건 좋아. 우리 때 나이에도 뭐 집을 큰 거 뭐 소유인데 요즘은 살집에서 말 안 해요. 맞잖아 솔직히. 한 20평 30평 살집만 있으면 그냥 크게 막 화려한 뭐 브랜드 있는 아파트 생각보다 안 좋아해. 젊은이들은 내 살집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너 빵 뭐 얻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심하잖아. 또 옆에 다 듣깁니다. 또 합판지 클럽에 다 듣겠나. 그건 좀 알잖아. 그래서 정상 아파트식으로 안 나와. 공공임대 딱 지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솔직히 30대는 20평대, 40대는 뭐다 30평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쫙 공공임대 줘야 돼. 너는 있으면 없으면 저 깃발 내버려 빠대. 안 오면 저 진짜 좀 외곽지 찬데 좀 너 능력껏 벌어물어 해야 되고 둘러만 보호줘야 돼. 3명 낳았다. 국가의 보배입니다. 아들은. 그러니까 대학 졸업 플러스 공공임대 플러스 모든 생활비까지 정착금을 줘야 돼. 진짜 돼. 그럼 나요. 근데 그 돈이 니 만화가 아닙니다. 어물게 지금 매달 몇십조 몇백조씩 였는 돈을 잘만 활용하면 그 돈 예산 나온대. 지금 가장 저출산의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할 거야. 지금지근하면 같이 제대로 딴 데 딱 줄여가지고 그거 갖다 몰빵 때리면 그 예산 나옵니다. 그 위에 놈도 그 알긴데 다 저 이해 다 사야 돼.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저기와 집안 친척이 있으면 그 개입된다 하기. 자, 왕언니 아드님이 의사다. 이 왕언니가 국회의원이다. 절대 그 의사에 대한 불이익을 법안 발의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나쁜 거 알아도 내 새끼 의사인데, 내 아버지 의사인데, 뭐 내 동생 의사인데 이런 식이 된다 하기. 사람이 그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다 하기. 그래야 자꾸 이해 타사에 따지는 기라. 말은 뭐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심나 솔직히 그죠. 그렇게 사실 어쨌든 그게 지금 너서 지금 문제돼 지금.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내가 뭐 애국자는 아니지만도 사실 뭐 내가 지금 마지막 생산 인력이라 솔직히 희나나 이래 뭐 크게 생산 활동 참여 뭐 하잖아. 자영업이 나면서 자기까지 막 현장 제조업에 못 뛰들잖아 솔직히. 젊은 아들이 뛰들지 막 없어. 없는 걸 뭐.
그래 실제 공장 같은 데 가면요 60대 분들이 염색공장 가면 다 합니다. 힘도 막 힘도 그래 안 좋네. 사실 그 40도시 돼 가지고 월급 좀 많이 줘가지고 막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걸 뭐 그래 동남아 다 돌아가고 뭐 이런 식이다. 위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져. 중국이 왜 저래 하냐? 우리나라는 진짜 유일하게 좀 견디는 이가 이거야. 이거 두뇌. 진짜 두뇌만 했다가 우리나라 진짜 완전 저 필리핀보다 더 못했다 할게네. 우리나라 그냥 견디는 두뇌는 있는데 아만 이제 젊은 세상 가면 우리나라는 진짜 전 세계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답니다. 근데 사람이 없다 지금. 이게 청천이 없나 그지? 아 놓고 그 살아야 됩니다. 결혼한 홀로 사는 사람들 뭐라 해야 돼 솔직히 뭐라 해야 돼 그지? 뭐라 걔 사세한다 하면 뭐라 할 수 없다마는 그래요 어쨌든. 국가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완벽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알을 놓는다 할게네. 그게 맞는데 모르겠어. 한번 전화해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잘 안 되네. 내 말 안 듣네, 새끼들이. 그 내가 한번 해야 되는데 이 강의대에 바빠가지고. 그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진짜 대통령 출마하잖아. 여러분 다 안 찍는데 아무나 정대. 그게 문제인 거야. 아니다, 야 지금은 가지, 그자. 우리 보통 가잖아, 뭐 보험하는 친구들 가장 얘기 들으면은 내 보험하면 향해 들어주라 하면 일단 할 때 얘기해 하잖아. 할 때 연락하잖아. 전화 안 받는데. 이 사람 심리야, 그자. 자, 권리관계는 뭐예요? 권리관계는 어쨌든 우리가 다 똑똑하신 분들이겠지만도 위에 분들이 참 국가를 생각한다 하면 진짜 이거 출산 이거 진짜 좀 뭔가 좀 잡념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가 있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죠? 나타나는 권리 있습니다. 이 권리관계는 말입니까? 등기부 기준이겠어요? 대장 중심이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먼저 알겠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고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기준은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법인데 일단 이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는 이거 어느 공부였습니까? 요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기준입니다. 뭔 말이겠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기준입니다.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우선시되는 조사 공부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우선시되는 공부다. 제가 항상 쓰면서 이 단어를 꼭 씁니다. 대장, 등기부,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전부 다 기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준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이 서류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단 말이가 이 서류가 1차적으로 우선시되는 공부단 말이가 그죠? 우선시되는 공부지 이 서류만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이겠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자,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1차적으로 대장을 통해서 조사해 보았다. 그건 맞아요. 그죠?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대장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건 틀리다 이 말입니다. 권리관계도 마찬가지고 공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험에 싹 다 하자입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대상물 조사 확인 파트는 그것만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답이 아닌 걸로 봐도 무리 없습니다. 그거를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그거를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는 맞을지 몰라도 그것만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답이 아닌 걸로 봐도 무리 없다 그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지? 그래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래놓고 이제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뭐 뭐냐겠죠?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토지의 그죠?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맞지?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 이건 좀 지어야 되거든요. 자,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 자,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은 등기부 중심입니까? 대장 중심입니까? 대장 중심. 맞지? 대장 기준. 그죠? 이걸 딱 심어놓고, 결국 토지는 토지장 임야인 같은 경우는 임야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소재지하고 지목보다 소재지하고 면적 한번 볼까? 이건 막 그냥 이론적으로 할 게 좀 그런데 그냥 뭡니까? 건질 건 딱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지. 나머지는 상식 써서 풀립니다. 강사가 좀 있어비게라고 적어주는 것이지 시험은 관계 없습니다. 소재지하고 면적은 뭐다? 각 필지 모두 조사합니다. 이건 끝입니다. 그냥 만약에 뭐 소재지가 두세 군데 겹쳐져 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사면 안 되고 각 필지마다 소재지가 다 조사고 뭐만 알겠죠? 그리고 면적도 뭐단 말입니까? 어이구, 지번 지번도 각 필지마다 다 조사야. 다 조사. 싹 다 조사한다면 각각 그러니까 뭐 필지가 5필지잖아. 5필지의 지번을 다 조사해야 되지. 가장 넓은 면적의 뭡니까? 지번만을 조사한다. 그것 또한 틀립니다. 각 필지마다 지번을 다 조사하라 이 말입니다. 뭐만 알겠죠? 그래 접근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뭐다? 면적이야. 면적. 그럼 면적하고 우리가 지목은 같이 하면 됩니다. 당연히 면적과 지목은 뭡니까? 토지대장 맞지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그죠? 면적이나 지목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통해서 조사한다. 맞죠? 면적과 지목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통해서 조사한다. 이해되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통해서 조사한다 이 말이야. 그래주시고. 그리고 먼저 지금 요 막에 환지 예정지인 경우, 그죠? 뭡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을 통해서 조사합니다. 조사 공부가 만약에 A라는 토지의 면적을 조사하는데, 그냥 만약 이 토지가 환지 대상 토지라 치자. 그럼 뭐고?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을 통해서 지목하고 면적을 조사하라 이 말이야. 뭐 먼저 하겠죠? 결국 환지 예정지인 경우는 종전의 지목이나 면적은 의미 있나 없나? 종전 지목이나 면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뭐고? 바뀔 지목이나 면적을 조사하라. 바뀔 지목이나 면적을 조사하라. 뭔 말이냐겠죠? 환지 예정지인 경우 종전의 지목이나 면적은 의미 없고 바뀔 지목이나 면적을 조사하라. 바뀔 지목과 면적을 조사하라. 바뀔 지목과 면적. 이해되시죠? 바뀔 지목과 면적을 조사하라. 종전의 지목이나 면적. 여러분만 환지가 뭐가 환지가? 돌려받는다. 그래, 휘야 맞아요. 돌려받. 또 교환해준다. 또 뭐? 또 다가 그게 토지 뭐라 뭐 토지가 있단 말이고. 여러분 말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강사마다 자기만의 그러니까 좀 여러분 수강생한테 편리하게 전달해 여러분은 교수법 있을까요? 저는 환지를 이래서 설명합니다. 18년 동안 가장 전국적으로 강타했는 거죠. 우리가 알겠죠? 뭡니까? 만약에 환지가 이런 겁니다. 만약 1번지가 토지를 뭡니까? 지목과 면적을 사는데 환지 대상 토지다. 환지는 뭐란 말입니까? 이 삐뚤삐뚤한 걸 뭐다? 우리가 뭐란 말이요? 반뜻 이게 환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획정리 들어봤죠? 구획정리. 가장 환지의 대표적인 방식이 구획정리야. 그냥 맞아. 여러 말대로 뭐 돌려준다, 뭐 다 되돌려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삐뚤삐뚤한 땅을 뭐다? 반뜻으로 한다. 여러분, 이게 환지입니다. 결국 이 1번지의 토지가 중개하다 보니까 실무활동하다 보니까 이 지목과 면적을 조사할 때 보니까 대장 중심을 조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환지 대상 토지라고 하면 뭐다?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을 통해서 지목하고 면적을 조사해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 환지되고 난 이유는 뭐다? 지목이 원래는 뭔가 전이었는데 대로 바뀌었다 치자. 원래 환지는 좋은 걸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지에 우리가 이거니까 지목은 의뢰인한테 대로 설명하나 전으로 설명하나. 그때 바뀔 지목과 면적을 조사하라 이 말입니다. 환지되기 전에는 뭐다? 999인데 환지되는 이유는 뭐다? 만약에 1000이다.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면적은 1000제곱미터라고 설명하지 999가 아니다 말이야.
종전의 지목이나 면적은 의미 없고 바뀔 지목과 면적을 조사하자. 괜찮은 거 아니지요? 거의 다야. 그래 보시면 거래 뭡니까? 대상 토지는 종전 토지가 환지 토지가. 거래의 목적물은 종전거가 아니면 이거가. 그리고 거래의 목적물은 이거다 이 말이야. 맞잖아. 원래 이 위라법한 요 토지가 뭐냐 삐뚤삐뚤했는데 이 토지가 바뀌는 것이면서 바뀌면서 환지되면서 면적이나 지목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고 지목이 바뀌는 것이지. 원래 목적물은 종전 토지다. 종전 토지. 원래의 목적물은 뭐다? 종전 토지야. 환지 예정 토지 아닙니다. 시험에 거래의 목적물은 환지 예정지 토지 틀립니다. 종전 토지가 거래의 목적물이지 환지 예정 토지 이게 아니잖아. 오케이? 종전 토지야. 종전 토지. 이거 민법에 다 나와 있겠는데 민법이 안 나와 이런 거. 여러분 뭐 다른 과목에서 들었죠? 뭐 배우노? 뭐 공법도 모르겠다, 뭐 민법도 모르겠다. 그때 달라요. 뭐 이래. 아, 그래 되는가 누나야. 많이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옐로우 초코 선하는 것만 공부하면 돼요. 5번째 경계죠. 경계는 이겁니다. 현실적 경계보다는 경계는 현실적 경계보다는 공부상 경계가 기준입니다. 공부상 경계. 그러면 결국 실제 경계 우선입니까? 공부상 경계 우선입니까?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 말이죠. 만약에 촌집 같은 경우, 그자 촌집 같은 경우 만약에 이래 있잖아요. 이래 촌집이 이래 있다. A 촌집하고 B 촌집이 있다. 요 중간에 이래 있는 게 여기는 뭐다? 뭐 사과나무라 뭐 복숭아 나무 또랑카면 또랑 그자. 여기는 뭐 또랑이 있다 칩시다. 또랑. 실제 경계 아이가. 그럼 요거는 뭐다? 우리가 공부상 경계잖아. 그러면 이 경계는 공부상 경계 기준입니까? 이 현실적 경계 기준입니까? 공부상 경계 기준이다 말이야. 실제 경계 기준이 아니고 공부상을 통한 경계를 우선시해서 조사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뭐다? 요래 본데 우리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그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다 지적도 상의 그자 지적도 상의 경계에 의해서 특정된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단 말은 뭐고 대부분 아이가 대부분은 뭐다 지적도 공부야 그자 공부상에서 경계가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판례가. 그럼 결국 역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왜 되노? 공부상 경계 중심이가 실제 경계 중심이가? 그때는 실제겠지 그래. 특별한 없는 경우 그자 없는 경우가 그자 공부상 경계지만 역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뭐다? 당연히 현실적 경계 기준이지. 어려운 거 없지? 꼬리 보시고 조금 나올 건 요거다 할게. 요거하고 요거 그냥 두 개 풀고 마지막 나올 게 토지의 기본에서 요거. 그러고 지세 들어봐. 지세. 여러분 지세가 뭐고? 지세가 땅세가 뭔데요? 그건 지형이지요. 지세는 아니잖아요. 땅의 모양은 지형이지. 어떤 분은 토지 세금 하는데 가슴 아프더라. 그건 누나 그 토지 세금 하라 했나 누나야. 그렇죠. 경사도 잘 아시는 거죠. 토지의 기울기입니다. 토지 경사도야 경사도. 이거는 뭐다? 공부상 경계가 불가합니다. 이거는 뭐다? 현장 답사밖에 없습니다. 이제 답 다 나왔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말이야. 토지의 지서를 조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적도를 통해서 엄마 아빠와 밤새도록 조사해 보았다. 되나 안 되나? 잘못되지. 왜? 지서는 현장 답사 그래 실무활동을 잘했느냐 뭐냐 그 말이야 말이야.
오케이? 그 말입니다. 현장 답사, 현장 답사. 토지의 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뭐 지적도를 통해서 조사해봐. 틀리겠죠? 왜? 그럼 또 토지의 경계는 1차적으로 공무상 경계보다는 실제 경계가 우선시 된다고 조사해야 됐다. 그건 잘못된 실문 거야.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그럼 또 뭐 공무상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은 또 지세는 공무상 확인이 안 되므로 굳이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다. 맞나? 틀리죠? 왜? 이건 현장 다 조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공무상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조사해 봤다도 잘못된 실무고, 그죠? 또 공무상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뭐다? 공부를 통해서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것 또한도 잘못된 실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뭐를 전달하는지 알겠지요? 그래 보시면. 네. 나머지 뭐 7번째 방향은 뭐다? 방향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지적도. 방향은 뭐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 그죠? 또는 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형도 뭐다? 지적도하고 임야도. 사실 우리 지형은 토지의 모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토지의 입체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부상 조사가 불가능한데 우리 시험은 수준이 그렇게 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양을 의미합니다. 사실 지형은 모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 토지의 뭐다? 우리가 입체적인 형상을 의미하거든. 사실은, 그죠? 일단 뭐 시험 치는데 무리 없습니다. 일단 모양을 생각해 가지고 지형은 지적도나 임야들을 통해 조사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건 간단히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수업이 걱정이 돼. 여러분 여기 이거 심장 약하거나 임산부 없제? 분묘기지권 하기 때문에 엄마 약하고 하면 안 되는데. 그지?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뭡니까? 1차적으로 건축물, 그자? 건축물 대장이 기준 맞지? 그자?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럼 건축물의 기본적인 뭐 구조, 뭐 용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자? 또는 뭐 건축 연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뭐고, 요거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조사한다 이 말이 맞지? 근데 야 그러면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전부 건축물 대장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뭐시 그리 호들갑 떠노? 딱 시험 나올 건 말하잖아요. 건축물에 근데 그자? 건축물에 우리가 방향 있지 그자? 건축물의 방향이라든지 외관상 특징 있잖아. 기능상 문제점이라든지 외관상 특징은 뭐다? 이거는 뭐예요? 현장 답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현장 답사다 이 말입니다. 방향이나 외관상 특징 이거는 뭐다? 현장 답사입니다. 방향이나 외관상 특징은 현장 답사. 그럼 그 뻔하잖아. 건축물의 방향은 1차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조사해 보았다. 그건 틀린 질문이죠. 틀린 질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건축물 방향은 공부상 하게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방향은 도시 이용계 하기에 나오긴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축물 방향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은 방향 생각 만약에 이게 만약에 도로라 치자, 그죠? 여기 쫙구만 1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치자. 여기 우리가 뭐 방향 이래다 치자 말이야. 그 전부 다 대문이 일로 있다는 보장 있나? 알잖아. 가는 곳마다 이래 앉았는 거, 이래 앉았는 거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건축물의 방향은 뭐다? 직접 가봐야 됩니다. 아파트도 만약에 저희가 동네이잖아. 전부 절로 있다 보자 없잖아. 꺾인 기역지 같은 백일동이라도 꺾어보자. 이쪽은 남양되고 이쪽은 동양되고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말이야. 그래서 건축물의 방향은 현장 답사지 공무상을 통한 조사가 불가합니다. 가는 곳마다 같은 일에 도로 쭉 들어가도 처음 방향이 같이 안 되잖아. 뭐 어떤 쪽은 뭐다? 저 동양집도 있고, 저 남양집도 있고, 어떤 서양집도 있고, 같은 라인도 다 다르잖아. 주택 가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방향은 직접 현장 답사지 공무상에 통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토지의 방향은 지적도 뭐 나옵니다. 전체 토지가 있으니까. 건축물의 방향은 앉아있는 모양에 따라 주실 있잖아. 안방이 있는 어느 쪽에 앉아있는 에 따라 방향이 다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관상 특징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 집에 담벼락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공무상포만 조사돼요.
딱 공부 못해 어허 이 담벼락 하면 금 같겠네 5m 이 말이 되나 그자 직접 가봐야 될까 이가 그 집 뭐 수도 배관은 뭐 부식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공부만 나와요 직접 가지고 봐야 될까 그자 그래서 외관상 특징이나 뭐 기능상의 문제점은 뭐다 현장 답사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먼저 토지하고 건축물의 기본상 아작을 내놨습니다. 다음 권리관계 우리가 분묘기지권 중심으로 가봐드리겠습니다. 권리관계는 분묘기지권 중심으로 잡겠어요. 좀 쉬었다 할게요. 칠판 좀 지어서 아주 시간이 촉박하니까 쫙쫙 달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겠어요.